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노력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쳐도 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요,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. 물론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급함이 생길 수밖에 없죠.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기다리는 과정은 필수 불가결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인내하고 기다리자라는 겁니다. 그러한 끈기가 지금의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도 3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관심도 보여줘서 참 고맙죠. 그리고 저도 처음 할 때보다는 조금씩 노련해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떻게 생각하다 보면 인생이라는 게 마라톤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오래 달리게 할 체력도 필요한 것처럼요, 평생 이제 시간, 그러니까 축적의 시간, 축적하는 시간의 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평범한 사람들, 보통의 사람들은요, 함부로 부자 될 생각을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계속 생각하는데요. 왜 그러냐? 그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극소수는 부자가 되겠죠.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. 그리고 부자가 안 되어도 중간 이상만 가도 나름의 삶을 무탈하게 살아간다는 거죠. 근데 능력이 안 되는데, 상황이 안 되는데 꼭 부자가 되겠다고 욕심 부렸다가 더 큰 것을 가지려 했다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 지키지 못하고 완전 아래로 추락하는 하층민,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. 그렇게 노예가 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부자 될 생각을 버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. 이미 우리는 금융노예 600만 명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. 그 600만 명 중에서 200만 명 가량이 채무불이행자, 신용불량자가 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. 근데 그런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그냥 언론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고 내 얘기가 아니니까 상관을 안 합니다.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끌이나 비투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고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. 내가 만약에 무난하게 무탈하게 산다 그러면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.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 자신한테 저의 상황이 이런 걸 되게 감사해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저는 차에 대한 욕심이 없거든요. 제가 차 운전도 잘 못할 뿐더러 기계를 좀 잘 못 만집니다. 그래서 기계에 대한 로망도 없고요. 차도 옆에 포르쉐네, 잘은 모르겠지만 포르쉐가 한 1억 몇천 한다고 하던데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지, 그 차를 내가 갖고 싶다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포르쉐를 준다, 포르쉐 준다 그러면 내가 살까 탈까? 저는 포르쉐를 누군가가 저한테 그냥 무상으로 줘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할 것 같습니다. 물론 어떤 이들은 야, 그러면 그거 포르쉐 받아가지고 팔아서 5천만 원 7천만 원 만들면 돈 되게 버는 건데 그걸 왜 안 받으려 하냐,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세상 전체에 저에게 포르쉐를 줄 사람도 없고,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저한테 포르쉐를 준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? 정상적입니까? 비정상적이죠. 왜냐? 제가 차를 관심 가져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저에게 준다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고, 그러면 제가 관심 없어하는 잘 모르는 것들을 그냥 낼름 받아서 제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? 그런 것 자체도 사실 저는 못하는 위인이다 보니까 저에게 안 맞는 부분인 거죠. 제가 상관없는 부분, 제가 모르는 부분, 제가 좋아하지 않는 걸 누군가가 준다 그래서 제가 흔쾌히 낼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, 받으면 저에게 되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되게 큰 화가 생길 가능성이 크죠. 그다지 예를 들어 외제차, 아우디, 벤츠 준다 그래서 굳이 타고 다닌다? 별로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. 그리고 비싼 옷, 명품, 그다지 그에 대한 욕심도 좀 없는 것 같습니다. 어쩌면 그런 생각들 때문에 지금 그래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사기도 많이 당하고 투자로 손실도 많이 보고 했지만 그래도 지금 무난하게 살아가는 건 그런 마음가짐 때문인 것 같습니다.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. 뒤늦게 저도 이제 철이 좀 들었죠.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좀 착실하게 살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. 물론 2025년이 저에게도 되게 중요합니다. 앞으로 어떤 삶이 저에게 펼쳐질지,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좀 그래 순탄하게 계속 이어질지 두고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저는 유튜브 활동도 앞으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할 것이고, 책도 1년에 한 권씩 계속 쓸 것이고, 강의 활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며 살 것입니다. 그러다 보면 당장 화려하게 아주 큰 탄탄대로가 열리진 않겠지만 조금씩 그래도 저의 길이 열리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다 보면 나중에 원하는 이제 알짜 자산들 좀 사고 현금 흐름도 만들고, 그러면서 꾸준히
살아가지 않겠나라는 겁니다.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지금을 지내려 합니다. 뭐 남에게 꿀리기 싫어가지고 외제 타고 비싼 옷 입고 다니고 가시하고 드러내고 이러는 거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마음가짐이나 그런 태도가 그래도 제가 이 하청민으로 이 금융노예로 되게 비참하게 사는 건 그래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물론 앞으로 우리의 삶이 되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에게도 언제 어느 때 큰 충격이 위기가 닥칠지 모릅니다.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스스로 계속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요.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여러 가지 자산들이 되게 가격이 싸지는 날이 올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때를 기다리고 또 두고 보며 계속 현금 확보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. 어떤 마음이냐? 내가 원하는 걸 사고 싶은데 가격이 정말 싸져서 그 정도면 살만하다. 이럴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싸게 사는 때가 올 거라고 보는 겁니다. 그게 27년일지 2028년일지 뭐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대략 그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고요. 차근차근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아가며 삶을 좀 만들어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중입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참 쉽지 않습니다. 현실을 안 보고 환상에 빠져 살면 어떻게 됩니까? 나중에 되게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. 정신을 좀 차리고 살아야죠. 주민등록 말소자의 삶, 채무불이행자의 삶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. 굳이 평범하고 보통의 삶을 살면 그러한 주민등록 말소자나 채무불이행자를 관심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. 하지만 내가 욕심부리고 잘나간다라고 까부러대면 그들의 삶이 내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. 우리는요, 사람은 누구나 다 한계가 있고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남이 부추긴다 그래서 함부로 경거망동하고 내가 탐욕이나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된다? 그 남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. 남에게 사냥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함부로 욕심 부리고 살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. 그런 생각들을 요즘 와서 부쩍 해봅니다.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. 또라이 같은 인간들도 많고요.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? 좀 더 조심하고 좀 유의하며 지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. 천천히 움직이고 서두르지 않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조급하게 움직이면 망한다라는 겁니다. 누가 뭐라 그래도 조급해하지 않는 것. 그게 더욱 중요한 시기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 마음을 차분하게 갖고 천천히 생각하고 움직일 국리를 해야 되겠습니다. 함부로 남의 부추김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상입니다.